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호들러입니다. 어제 제가 비트코인 P2P 거래의 의무를 좀 다루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댓글에 P2P 거래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으시는 구독자님이 계셨는데 저를 응원해 주시려는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큰 액수 아니면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면 됩니다. 제가 P2P를 거론한 이유는 비트코인 사고 팔 때 P2P로 거래하시라는 것이 중점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그 본질과 가치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P2P 거래를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초등학교 운동회에 학부모 달리기 하는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가 학부모 달리기 종목에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인 육상 선수가 학부모로 이제 출전을 해서 완전히 전력 질주하는 모습인데요. 보면 정말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잔디밭에서 전력 질주를 하는데 나머지 엄마들은 반도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혼자서 그냥 결승선에 골인을 하는 그런 영상이 해외 토픽에 나왔는 뉴스거든요. 그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였던 엄마가 어린이 운동회 때 거기서 나와서 뛸 그런 실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잔치에 엄마로서 뛰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올림픽 대표 선수가 이제 초등학교 운동회에 달리고 있다고 또 재롱잔치 수준의 실력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육상 선수 유니폼 입고 컨디션 조절해서 나오면 이제 바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의 비트코인이 바로 지금 중앙화 거래소에서 초등학교 운동회에 나가서 달리고 있는 그 엄마의 모습,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어제 P2P 영상을 제가 올렸던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원래 한 국가의 거래소에서 몇 사토시씩 이렇게 거래되는 나스닥 기술주와 같은 그런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기술주처럼 생각하는 그 무지한 사람들이 몇 사토시씩 사고 팔면서 거래소의 김치 프리미엄이나 버터 프리미엄을 챙기려는 그 눈치 빠른 초단타 거래로 형성되는 가격을 보면서 비트코인 가격 올랐네, 내렸네, 마음 졸이실까봐 안심시켜 드리려고 만든 영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제와 오늘 크립토 콘터 주경 대표의 트위터 X죠. 트위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비트코인 투자자는 분열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나스닥의 기술주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를 위주로 차트를 분석하고 추세를 따라 비트코인을 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또 다른 일부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금 신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호들러를 지칭하는 거죠. 이들은 꾸준함을 유지하는 반면에 기술주 신자들은 나쁜 매크로 환경 속에서 당황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금으로 이제 전환을 한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비트코인을 팔고 금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거꾸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눈앞에 어떤 이익을 보면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마 비트코인을 팔아서 금을 사는 것은 아주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을 나스닥 기술주나 빅테크 주식처럼
사고 팔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왜 모든 자산과 디커플링이 된다고 했는데 안 되지라고 원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순 또 부조리함을 우리는 이제 직접 목격을 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은 어려운 시기에 상승을 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사토시의 의도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이유는 높은 가격에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또 낮은 가격에 사서 비트코인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기술주 신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제 그 이유이다라고 말했던 제 115번째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한 달 동안에 35만 8천 개 정도를 그 영구 보유자 주소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장기간 영구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주소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것은 블랙록이나 우리 자산 운용사에서 말하는 현물 ETF와 연관된 주소는 아니라는 거죠. 글로벌 현물 ETF에 그번에 축적된 비트코인 개수는 한 5만 3천 개 정도에 불과한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은 30만 5천 개 정도가 이제 아주 영구 비축하려는 그런 지갑 속으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 거래소에 나타나서 영향을 주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죠. 바로 이것이 제가 말한 P2P 거래의 위력입니다. P2P 거래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지갑으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비트코인이 시장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 제가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말을 누차 했는데, 시장에서 사라져서 지갑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혹은 이제 비축하기 위해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매수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규모는 아주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잠시 후에 주경 대표가 다른 내용으로 트위터에 업로드한 걸 보면은 무언가가 뒷전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40만 4,448개의 비트코인이 영구 지갑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누적이고 비축인데 1년 뒤에는 그것을 알 수 있을 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일부 전통 금융기관이나 회사, 정부 등이 발표를 하는 거죠. 2024년 3분기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깜짝 발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 소매 투자자들과 기술주처럼 생각을 했던 투자자들은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각과 마운트 곡스의 악재를 상기하면서 거시적인 문제에 따라서 비트코인을 팔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활동은 체인상에서 추적되는 그런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지금처럼 비밀스럽고 음모론적인 경제활동이 용납되지 않는 미래가 올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월가나 연준이나 유대 금융자본들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어드밴티지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실시간 데이터는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잠재적으로 경제 위기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때 관점에서 보면 지금 2023년의 금융 시스템은 마치 조개 껍데기 거래만큼 원시적이고 또 낙후된 그런 것으로 보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경제 분석가들이 비트코인을 대하는 태도가 코끼리를 식별하려는 장님과 같아서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있는지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 있는지 구별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중세 의사들이 과학적 근거도 없이 진단을 내린 것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현재의 금융 분석은 과학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입니다. 재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온체인에서 투명하게 계산되는 세상에서 예측과 추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가소로운 일일 겁니다. 주경 대표는 경제적 사건의 모든 근본 원인은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명확해질 거라고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이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기존의 경제 분석가들의 말장난에 우리가
놀아놨어야 되겠습니까? 애널리스트라는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비트코인처럼 온체인 데이터로 거래의 투명성이 확립이 되면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이 예전과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헛소문이라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퍼뜨리기만 하면 거짓이라 할지라도 사실로 둔갑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거짓으로 비트코인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음모론이나 거짓 선동으로 개인의 자산을 뺏어가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까지 비트코인을 조개 껍데기로 취급하겠습니까? 주경 대표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해시레이트가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봤고 채굴자들의 항복도 거의 끝이 났다고 합니다. 늙은 고래들의 지갑으로부터 새로운 고래들의 지갑으로 비트코인이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2주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봤는데 2주 안에 상승 모멘트를 얻지 못하면 약세장으로 진입을 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쩔 수 없죠. 좀 더 긴 인내의 구간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름이 아닌 성을 위해 매입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홍길동 본인을 위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홍씨 가문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를 이어서 비트코인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비축자산이 될 수 있다면 가문의 비축자산으로는 더 이상 좋은 선택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암호화폐 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크립토 산업에서 스타트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인터넷을 통해 세계 인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프로젝트를 구성해야 할 겁니다. 많은 프로젝트들이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출발을 하지만 예외 없이 밈코인 현상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크립토 산업을 카지노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급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결국 많은 프로젝트들은 중심이 되는 체계를 추구할 것이고 많은 컨텐츠와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핵심이 되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배제한 크립토 산업은 존재도 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부정하는 블록체인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블록체인은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밈코인과 크립토 산업이 출현할 거고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 배경을 그대로 인정을 하느냐의 여부에 달렸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야심과 탐욕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이겨보려는 헛된 시도는 결국 공멸에 이를 것이고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인류의 공존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특이점을 넘어서려는 오픈 AI 기술을 두고 탐욕과 기술의 발전이라는 경계선에서 충돌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비우게 됩니다.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 중에 어떤 사람이 인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샘 올트먼에 투자를 하는 빌 게이츠는 뭘 얻기 위해서 그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빌 게이츠 재단에 자산을 기부하기로 한 워렌 버핏의 진심은 무엇인지,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오펜하이머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아주 생각이 많은 하루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